네 번째로 도를 밝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다. 그 도가 뭐냐 이런 얘기죠. 없잖아요. 저 맨날 이기이원론, 주기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런 얘기죠. 심하게 얘기해서 허무맹랑한 얘기만 떠들고 앉아서 내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요 뭐 이러고 있다는 게 웃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반갑습니다. 책부자치에서 온 가족 여러분, 오늘은 두 얼굴의 조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완독을 하고 나서 소감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학창시절에 숙제로 적어냈던 독후감의 성격과는 달리 오늘날 이제 나이 60고개를 넘는 지성인으로서 이 책의 내용을 두고서 아니면 조선 왕조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아니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위, 그리고 그의 약간 다른 자리에 권위주의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권위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깊이 아니면 품격, 그 아우라에서 나오는 후광 아니면 존경할 만한 부분, 그런 것이 권위겠죠.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이 보기는 하죠. 때로 그래서 그 권위에 압도되곤 하는 것이 논평가로서의 유시민, K-팝 아이돌로서의 정국이나 지민, 아니면 전문 분야에서 블랙핑크의 네 멤버 고루, 그들이 풍겨주는 K-팝 스타로서의 권위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댄싱 스타로서의 레드벨벳의 슬기. 나이가 많다고 권위가 당연히 있는 건 아니죠. 어줍지 않게 나이 가지고 내세우려하는 소위 꼰대들과는 달리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 분야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그 자리 아니면 그 정도의 능력, 영향력을 보여주기까지 그 사람이 바쳤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실력, 내공, 본능 이런 것을 권위라고 한다면, 권위주의는 개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깨에 힘만 주고 내가 말이야,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는 게 이제 권위주의인 거죠. 그런 면에선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주의에 기대서 권위를 얻어보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최근으로는 김건희 부부를 볼 수가 있죠. 참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굴곡, 질곡도 참 많은데 하나같이 부끄러운 대통령들 쭉 이어져 왔죠. 왕년에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우러르던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나 간 사람의 경우에 스스로 그 권위를 짓밟고 추락시키고 한없이 오염시키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권위가 있겠어요? 그런 거죠. 이제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 특이한 매스컴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60인 저로서도 그럴 수 있나? 내 입에서 김건희 여사 이렇게 호칭이 될 수 있나? 그 부분은 사실은 자업자득이 크죠. 검찰이 권위가 없죠. 당연히 없죠. 자업자득이고 스스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 때문에 검찰이 우스운 나라, 권위가 그 자리가 가져야 할 권위가 우스갯거리가 되어 보이는, 우스워 보이는 그런 상황 같은 거, 그런 걸 돌아봤을 때 권위는 알맹이로서 검증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리하려는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저희 채널은 실용적인 결과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양, 아니면 일반 인문학적 정보, 아니면 정신적 위로, 이런 게 목표이다 보니까 부동산 정보 투자, 아니면 주식 투자, 그러한 쪽과는 관계없이 차를 타고 멀리 가신다거나 마음이 허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색다른 것을 들어보아야겠다거나 할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우리가
당연히 헌정했던 그 권위가 우스워지는 상황 같은 게 현재의 김건희 내외를 보면서 그 일단을 발견하게 되고요. 입에서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존경은커녕 경멸만 없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권위와 위상이 이렇게까지 각인되는 걸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책에서도 퇴계 이황이 나옵니다. 선조, 조선 왕조 500년에 가장 무능한 임금으로 꼽는 선조가 즉위했을 때가 되게 이황이 영남 유림의 거두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을 때인데 임금에게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로서 상소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6조 6가지 항목의 건의라고나 할까요? 충원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올렸다고 해서 그 리스트업된 걸 봤더니 실소가 나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유학자른 사람이 제시한 임금의 덕목에 대한 조언, 어드바이스가 겨우 이 정도였다니 하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겠죠. 이황이 올린 6조목을 보면 우리가 수용했던 권위가 그게 헛것이 아니었나, 허상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거죠. 나이 60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왔던 저만의 인문학적 소양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권위가 실제로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는 권위였던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라거나 예수가 던졌던 메시지들의 실제적인 가치, 그의 행실 아니면 업적, 실제로 우리가 그만한 추앙을 던질 만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동학에서도 최재우 아니면 네로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만한 알맹이가 있었던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해보죠. 그런 면에선 저는 아예 차라리 K-팝 아이돌들이 그 긴 시간 피와 땀과 눈물로써 연습에 매진해서 불렀던 그 노래, 그 춤, 그 끼, 그 예술론, 이것이 차라리 진정한 권위였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황이 제시한 덕목을 보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첫째, 왕통승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인과 효를 다한다. 이거 뭐죠? 요즘 말로 보자면 그냥 꼰대, 실용적으로 알맹이 없는 허위, 나라면 그 자리에서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때 이 정도밖에 할 어드바이스가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왕통승계를 중요하게 여겨라. 자기네 집 가업인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쵸? 인과 효를 다한다. 왕족 가문에서 그 잘 사는 왕족 가문, 왕가에서 효를 한다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 효가 또 자기가 하는 효 아니죠. 내관들, 궁녀들, 신하들이 대신 하는 게 효였지 본인이 할 효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대통령이든 코치 감독이든 간에 실제 상황에서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매가리 없는 얘기만 하는 거는 스승도 코치도 아무것도 아니죠. 리더도 아니죠. 이황의 경우에도 인을 행하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로서 임금으로서 인을 행하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 누구 못하겠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인이 실현되도록 하라. 이게 없는 거. 이게 무슨 코치예요. 그래서 이런 선생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상소 6조를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둘째, 헐뜯음과 이간질을 막아 왕실을 편안하게 한다. 백성은 없죠. 왕실 평안 뭐 그런 얘기죠. 왕통승계를 열심히 해라. 다 이제 실제로 이런 얘기는 말하자면 아첨인 거예요. 아첨. 학자라는 그 허울 속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내가 왕에게 이렇게 아첨으로 충정을 표시합니다. 이런 얘기일 뿐인 거죠. 헐뜯음과 이간질을 어떻게 막을런지에 대한 방법론은 없는 거예요. 이황도 그냥
그냥 그리고서는 표면적인 현상이 없도록 하라. 어떻게가 없는 어드바이스. 웃기는 거죠. 선수가 잘해 말고 웨이트 트레이닝 이렇게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체력을 어떻게 보강하고 실제 실기는 요렇게 해서 감을 익혀가지고 그 루틴을 확실하게 체화되도록 해서 해보자. 나랑 같이 뛰어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잘 열심히 헐뜯음과 이간질이 없게 하세요. 어떻게 이게 없다는 거는 그거는 코치도 아니죠. 그냥 진짜 개털 같은 거죠. 쓸데없는 거죠. 성인이 가르친 학문인 유학에 힘써 다스림의 근본을 세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성인이 가르친 유학의 골자가 뭐냐? 그걸 현실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황 자체도 그냥 남들이 떠받드는 허상의 건의 그걸 내세우고 있는 거고 이황이 봤던 그 유학의 선현들도 실제 예를 들어서 공자, 맹자 같은 경우도 그 실체가 뭐냐 얘기죠. 공자가 오늘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실용적인 가치가 있느냐, 제 나이에 제 식견으로 봐서는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네 번째로 도를 밝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다. 그 도가 뭐냐 이런 얘기죠. 없잖아요. 저 맨날 이기 이원론, 주기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런 얘기죠. 심하게 얘기해서 허무맹랑한 얘기만 떠들고 앉아서 내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요 뭐 이러고 있다는 게 웃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음에 현명한 대신과 바른 말을 하는 강직한 대관을 두어 정사를 펼친다. 도대체 현명한 대신의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런 현명한 대신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이 뭐냐. 그를 위해서 이황이 공헌한 부분이 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답답하다. 그게 제 얘기죠. 그 다음에 수양과 성찰에 힘써 하늘의 도리를 다한다. 참 좋은 얘기예요. 하늘의 도리 그게 뭔데요? 수양과 성찰 어떻게 하는 게 수양이야? 수양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황이라면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이라면 성찰의 결과물이 뭔데? 이황이 성찰한 결과는 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껍데기만 갖다가 던져놓고서 내가 조선 최고의 유학자요, 성리학자요 이렇게 떠들었다는 자체가 가소롭다. 이제 그게 제가 느낀 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중근에 관한 허상, 그 다음에 동양 의병 대장 이인영의 허상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이걸로 2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